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환자의 자기회복적 경향들은 그의 병리적 기능에 대한 통찰이 주어지면 종종 강렬해진다. 원문에서는 셀프 디섹팅 텐던시라고 돼 있어요. 셀프 디섹팅이라는 이게 해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를 자기를 난도질한다는 얘기잖아. 자기를 해부한다는 얘기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공격적인 패턴이다. 자기 공격적인 패턴을 여기서 셀프 다이섹팅 텐던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자기 해부적 경향들이라는 것은 환자의 자기 공격적 경향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자기애적 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할까? 스파르타누스가 참 우직한 분이고 야전군 사령관 같은 분인데 어쩔 때는 이분도 멋을 좀 내보고 싶어서 약간 변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별로 탐탁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공격적인 패턴인데 자기의 그 병리적 기능에 대한 통찰이 주어지면 종종 강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탓을 못하고 너를 못 살, 네 스스로 네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통찰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경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죠. 여기 그는 불필요한 해석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여러 소모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 치료 초기에 강렬한 혹은 강범위한 무의식적 기제에 대한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 공격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사용되며 종종 진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경험된다. 즉, 환자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상처로 경험하지 않거나 그에게 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가 확신할 때만이 환자에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스파틴스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환자가 해석을 정말 원하고 상처로 경험하지 않거나 그에게 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가 확신할 때만 환자에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해석이라는 이런 중요한 툴인데 통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환자가 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진정으로 자기가 통찰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라고 해석을 진정으로 원할 때.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내담자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니 자기는 면책이 된다고 생각 안 돼요. 분석가가 봤을 때 내담자에게 악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자기, 이게 내담자를 오히려 해치거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설 때만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에서 신경증 환자를 대하는 기법에서는 모든 것은 해석 중심으로 치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석을 위한 전조로 사용할 때만 그 기법이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석 중심의 기법이죠. 고전적인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스 그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그런데 정신증 환자를 다루는 스파틴스의 기법에서는 이 해석은 가장 최후의 우리말로 라스트 리소트란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담자가 원하고 그리고 그 해석이 이분에게 어떤 손상을 입히거나 이 사람 이분 내담자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만 해석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신경증 환자들에게는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 무제한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물론 거기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해석을 하느냐는 정신증 환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수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담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해석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반 상담에서 주로 사용해온 해석적인 기법을 이 정신증 환자나 혹은 경계선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엄밀하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다 이분들을 돌보는 방법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법이에요. 해석을 사용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을 돌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을 돕겠지만, 그러한 지점에 가기 이전까지 이분들을 적절하게 돕는 여러 가지 개입 기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주 치료 초기에 아주 강렬한 혹은 광범위한 무의식적 기제에 대한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 공격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사용되며 종종 진전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경험된다. 이 얘기가 실제 많은 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자세한 설명 자체가 내담자를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체험이 많은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엇 때문에 초기에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런 자기애적 방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intensive or extensive explan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강렬하거나 아주 광범위한 해석, 그러니까 아주 멋진 해석, 아주 깊고 광범위한 이런 해석. 말하자면 이분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이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이분에게 해석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외부 대상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당신은 자기 분노가 생길 때마다 당신을 공격한다. 당신은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당신이 몸이 아픈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당신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해지는 것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이런 욕망 같은 것이 전부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대상에게 불편한 것을 표현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 표현을 안 하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패턴 때문에 당신이 괴롭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굉장한 통찰을 이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가 상대방에게 이걸 자기의 불편함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해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때요? 지금부터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확실하게 하겠어라고 이분이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적 방어는 그냥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 이분은 계속 자기에게 화가 나잖아. 그럼 자기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상담자가 지금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자기를 변혁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해요. 그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것. 선생님이 나에게 스스로를 공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 어택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자꾸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 불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몸으로 체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네, 어린아이를 만나는데 참 분위기가 제 표현을 조금, 하여튼 묘해요.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하여튼 묘해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아직 못하겠는데, 음, 아이가 굉장히 분위기를 굉장히 주도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리고 뭔가 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쓴다던가, 글을 읽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글을 읽거나 쓰는 거에 능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얘가 일부러 그러나? 근데 다른 활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특하게 하거든요. 근데 글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어 실갱이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제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제가 그대로 말로 해석해 주는 건 얘가 이제는 힘들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는 반영을 해줬어요. 예. 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 아이한테는 자기의 행동을 해석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로 어떻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대로 그냥 거울처럼 해줬어요. 미러잉 기법이에요. 예, 미러링 기법을 그대로 반영을 해줬더니, 음, 굉장히 막 거부를 하고 더 악을 쓴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회기가 가고 오늘 만났어요. 어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만났더니 오늘은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수용을 잘하고, 예, 너무 막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금방 바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 하여튼, 그 내담자에게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내담자에게 큰 변화가 왔어요? 네, 큰 변화가 왔죠.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뭐지? 그,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오늘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두 번, 세 번 볼 때 어제와 같은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얘가 나를 두고 간을 봤구나. 기싸움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 그 대인관계에 있던 패턴을 저한테 보여준 걸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때를 음, 쓰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관철시키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아이들마다 관철시키고 그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 아이니까 좀 잘 보시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없어요. 특히 정신병리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병리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가 살아오는 패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불편한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는 자기 주장을 굉장히 어그레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순종하고 어떤 아이는 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아이는 상당히 건강한 아이로 보여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 아이죠. 네, 그런데 주장은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음, 얘는, 묘하다고 한 게, 그러면서 또 이제는 또 자기에 대한 공격성도 갖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공격성도 그냥,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가 지금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를,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가 뭔가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네, 얘는 언어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아이죠. 그 상징화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문자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처럼 지금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문자에 오늘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그냥, 진짜였구나. 이제는, 이렇게 아이가 다행스러워서 이제 거짓말한다고 제가,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진짜였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았고, 말을 그 말, 통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라고 하는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음, 아이한테도 그런 패턴이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러면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죠. 소리를 질러요. 버럭 소리를 질러요. 바로 어? 그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상징의 세계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상징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얘는 언어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아. 지금 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한 이유가 어, 지난 세션에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인터벤션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미러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아주 원초적인 미러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혹은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사람 모습 속에 원숭이의 모습이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원숭이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잖아.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네.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미러잉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우리도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행동도 엄마 하는 거 따라서 애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자들을 도울 때는 프랙티컬리 말하면 실제로 뭐라고 할까 미러잉을 사용하는데 상징적인 미러잉이라기보다 거의 리터럴한 미러잉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 지금 이 아이가 소리 지르면 나도 지금 소리 지르고 이 아이 방식대로 지금 움직였잖아. 이 미러잉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 아이에게 거북스럽지만 처음으로 자기하고 똑같은 대상을 만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러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상하고 내가 비슷하다고 느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조금 안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행순임이 내담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 주었던 것이 아이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여튼 얘 보면서 계속 묘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얘가 오늘 너무 다른 아이가 돼서 사실 속으로 계속 얘 뭐지? 얘 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는 아이 같지 않은 모습이 사실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또 아이는 또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는 그래서 아이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이 아이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반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하여튼 오늘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이제는 상담을 하고 갔는데 내일 또 만나거든요. 그럼 또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인지 두고 보면 되는데 내일이 좀 기대되긴 근데 미리 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네네 네. 느낌으로 만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하고 관계는 초기에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한 얘는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아, 그래서 얘는 그 오늘은 표현할 좀 단어가 없어요. 놀이를 오늘은 좀 많이 했어요. 그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징인데 언어 상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플레이 테라피 같은 것이 우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언어화가 점차적으로 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해석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공부는 여러분의 사례가 같이 들어와야만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체험한 것, 또 임상에서 체험한 것,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관계에서 체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게 클리어가 된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프리버벌 월드를 언어로 지금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만 여러분들이 이 문자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가 없는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언어를 읽는 거 가지고는 무슨 얘기냐 깊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지나칠 만큼 여러분들이 일상 삶 안에서 체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가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부연을 합니다.